저는 41박 42일 동안 다낭에 한 달 살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 달 살기 숙소를 구하려고 보니까 단기 여행 정보는 넘쳐나는데 장기 여행자를 위한 현실적인 정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위치도 가격도 컨셉도 전혀 다른 5곳의 숙소에서 직접 살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발로 뛰며 알아낸 다낭 숙소 꿀팁과 주변 환경 정보까지 꼼꼼하게 필터 없이 솔직하게 전부 알려드릴게요. 다낭 한 달 살기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다낭이라는 도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다낭은 이 한강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데요. 한시장, 선자야시장, 드래곤 브릿지, 핑크 성당 등 많은 볼거리와 음식점이 모여 있습니다. 공항도 번화가 가까이에 있고요. 동쪽으로는 세계 6대 해변으로 선정된 미케비치가 길게 뻗어 있고 관광으로 많이 방문하시는 오행산과 북쪽으로는 영흥사 또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바나일과 마지막으로 남쪽에는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호이안 등의 주요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관광만이 아닌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덜하도록 번화가와 멀지 않은 위치로 공항 근처의 로컬 지역, 한강변, 미케비치 근처와 호이안까지 총 5곳의 정보를 꼼꼼하게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첫 번째 보금자리부터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공항 근처 로컬 지역의 포옹트란 아파트먼트인 호텔입니다. 짜자잔! 저희가 하루 머물렀던 숙소인데요. 여기에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부엌이 있어요. 여기 스토브도 있고 밥솥, 전기 주전자,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 창문을 닫아놨긴 한데 나름 도시뷰, 하늘 스카이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파도 있고요. 저희를 위해 귀엽게 이름도 써놔주셨어요. 그리고 TV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점 중 하나는 이렇게 거실과 침실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침실도 널찍한 침대에 화장대 겸 일을 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어요. 여기 가운도 주시고 금고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좋았던 게 짜자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이렇게 깔끔하고요. 좋았는데 저희가 퇴실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죠. 일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좀 되게 느낌이 습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이 습함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저희가 어제 늦게 도착했잖아요. 한 새벽 2시 반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렇게 딱 침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얘기도 하고 여기서 지내는 게 맞을까 이러고 있는데 들리세요? 어디서 누가 쇠로 된 계단? 이런 걸 콩콩 막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혹시 누가 왔다 갔다 하나? 그래서 이렇게 봐도 없고 수영장이 있나? 그래서 올라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이 소리가 계속 나고 너무 힘들었던 거는 지금 바로 옆 건물이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지금 옆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 그래서 공사장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 그래도 작지만 수영장도 있고 옥상 뷰도 예뻤던 숙소랍니다. 이곳은 근처에 꼰시장과 고다낭마트가 있어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걷는 걸 좋아하신다면 한강까지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노점상들도 있고요. 하지만 소리가 예민한 저에게는 정체불명의 소음과 바로 옆 건물의 끊임없는 공사 소리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한 숙소 바로 앞에 편의점이나 마트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급하게 뭐가 필요할 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이 숙소를 통해서 저희는 주변 환경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장기 여행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두 번째 숙소는 한강 바로 앞에 위치한 빈스하우스 리버프론트입니다. 숙소를 보여드리자면 짜자잔! 이쪽이 들어오는 입구고요. 들어오자마자 먹을 걸 해먹으라고 전자레인지와 그 밑에 신발장이 있어요. 여기에 스토브 그리고 전기 주전자가 있고요. 여기 씻기구 다 갖춰져 있다. 냄비부터 접시, 밥그릇.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바로 저희 방이랍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작을 줄 알았는데 책상이 생각보다 널널해가지고 왜 일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침대에서 바로 볼 수 있게 TV도 여기 있어서 좋다. 화장대도 있고요. 옆으로 가면 여기 소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소파에 침대까지, 냉장고도 좀 크고요. 화장실이거든요. 전 화장실이 좀 더 깨끗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화장실 컨디션이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게다가 여기도 옷장이 있어요. 옷장이. 짠! 마냥 깨끗해 보이진 않네. 어쨌든 이런 나무 옷장이 있고 에어컨도 침대로 바로 향하는 게 아니고 방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서 직방으로 맞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 뷰와 스카이 뷰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늘이 뚫리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이곳은 바로 앞이 한강변이라 일단 너무 좋았습니다. 방이 한강뷰는 아니었지만 창문도 크게 있어서 개방감이 있었고요. 근처 인도가 넓어서 걸어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빈컨 플라자가 있어서 쇼핑이나 영화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좋았습니다. 여기서 꿀팁! 베트남의 영화 티켓은 정말 저렴해요. 단돈 몇천 원에 한국 최신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시장까지의 거리도 멀지 않아서 충분히 걸어다닐만 했고요. 아이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이라면 숙소 근처에 야간 놀이터가 열려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숙소 바로 근처에는 생각보다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주변에 음식점과 편의시설이 많지 않았고요. 빈컨 플라자 혹은 한강 맞은편까지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탁기가 없어서 세탁 시에는 주변에 빨래방을 찾아서 맡겨야 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숙소는 공항 근처 로컬 지역의 숙소인데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숙소입니다. 이곳은 거실이고요. 작은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숙소가 참 예쁘게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 집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룸인데 이렇게 거실과 침실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옷걸이와 옷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세면대이자 부엌! 여기에 식기구 다 있고요. 냄비, 스토브, 전기포트, 수저 다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다음 욕실도 정말 깔끔해요. 세면대와 샤워젤, 샴푸, 컨디셔너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홍님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잠이 들고 홍님은 맨날 새벽같이 일을 하는데 그럴 때면은 이 앞쪽만 불을 켜놓고 여기에 커튼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튼을 쳐놓으면은 어둡게 잠을 잘 수 있고요. 홍님은 불을 켠 채로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빔 프로젝터도 한몫했죠. 아주 즐겁게 잘 이용하고 갑니다. 우리의 숙소 소개 끝! 일단 숙소는 정말 예뻤습니다. 인테리어 하나하나 신경 쓴 티가 나서 들어서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변에 편의점도 많고 현지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은데 한국에는 거의 없는 진짜 로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강과 드래곤 브릿지도 멀지 않고 가는 길에 음식점과 가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문이 없다는 거.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숙소 근처는 인도가 좁은데 거기에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산책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산책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일 때가 많았고 점점 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베트남 첫 바선생을 목격해버렸습니다. 예뻤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았지만 다낭 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었어요. 네 번째 숙소는 미케비치 근처의 세킨 호텔입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뷰가 좋다는 거. 올라오면서 보이는 나무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수영장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일단 드디어 창문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옥상에 수영장도 좋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제공되는 조식은 메뉴의 종류가 단출해서 아쉬웠지만 아침을 많이 먹지 않는 저희는 국수 조금에 계란 오믈렛에 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생활 인프라. 주변에 다양한 맛집, 카페, 한식당에 매일 저녁 열리는 작은 야시장에다 바로 앞에 미케비치까지 숙소 바로 옆에 브런치 가게가 있었는데 형님이 이곳의 토스트 세트를 굉장히 자주 찾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넓어서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호텔이다 보니까 취사가 불가능했고 이곳은 냉장고가 없이 작은 쿨러 하나만 있어서 음식을 보관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없었기 때문에 세탁방을 이용해야 했던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한강을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좀 멀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랩을 타고 다녀야만 합니다. 다낭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낭만의 도시 호이안으로 넘어갔는데요. 호이안에서는 저희가 딱 한 곳에서만 지냈지만 위치가 너무 좋았어서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5번째 숙소는 호이안의 호아투 홈스테이입니다. 3층으로 걸어 올라가면 이렇게 화장실 하나가 딸린 아늑한 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 밖에는 아담한 발코니 하나가 있답니다. 앞에 있나 보네, 야시장이. 그러니까 무슨 스파도 바로 앞에 있고. 이 숙소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위치. 야시장이 바로 코앞이라 방에서 시장이 열리는 걸 보고 나갈 수도 있었고요. 바로 근처가 올드타운이어서 어디로든 편하게 이동이 가능했고 숙소가 올드타운 내가 아니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많지 않아서 산책하기에 좋더라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짐을 계단으로 직접 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단점은 있었긴 한데 가장 높은 층이 3층이었기 때문에 무리가 가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곳도 세탁기는 따로 없어서 빨래방을 찾아야만 했고 방에는 테이블과 의자 2개, 작은 냉장고랑 작은 행거, 침대, 그리고 욕실뿐이라서 냉장고가 있기는 했지만 취사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밖에서 해결을 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포장해서 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의 41박 42일 5곳의 숙소 여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단기 관광이 아닌 한 달 살기에는 숙소 컨디션뿐만이 아니라 위치와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만약 딱 한 곳만 골라 다시 간다면 어디를 가겠냐 하고 혹시 물으신다면 호이안을 제외하고 저희는 미케비치를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치사와 세탁은 불편했지만 그 넓은 도로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고 언제든 바다에 갈 수 있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장기 생활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하지만 이건 저희의 기준일 뿐이니까 오늘 보여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여행 스타일에 꼭 맞는 숙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의 다낭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